드시는 거예요? 맹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우리 대표 원장님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전립선 비대증 진료도 열심히 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부쩍 잠도 많이 깨고 깊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어서 커피를 좀 줄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커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 커피를 드시는 게 1년에 400잔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1.1잔인데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애기들은 또 커피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한 하루 2잔 이상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이 많을까요? 카페가 많을까요? 카페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커피 원두 수입액이 작년에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는 소고기를 수입한 1조 7천억 원보다 커피를 더 많이 수입을 했다 그래요.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한 남성 배뇨장애 또는 여성 배뇨장애 질환을 진료할 때 환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얘기는 커피 섭취를 줄여야 한다,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 함량이 80에서 120mg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에 에스프레소 샷이 2개 들어가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한 150mg, 그리고 의외로 믹스커피에는 카페인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카페인은 위하고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마시자마자 15분 이내에 혈중 농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는 성분이죠. 마시고 30 내지 60분이면 섭취한 양의 99%가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완전히 흡수가 되니까 많이 마시면 혈중 카페인 농도가 빠르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카페인은 졸음을 쫓는데요.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작용을 하게 되면 졸리다, 나른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졸음이 억제되고 각성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좀 향상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한 커피 2-3잔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절반 이상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한다고 하니까 꽤나 강력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고 가슴 두근두근 하셨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심장 수축력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빠르게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골격근이 수축할 때는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카페인은 세포에서 칼슘 이온을 방출하게 해서 근수축력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100mg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보통 근력은 한 2 내지 5%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헬스할 때 커피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닌가 봐요. 열량 소모도 좀 더 늘리거든요. 체온, 기초대사량을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카페인 100mg 섭취 시 한 3-4% 정도 칼로리를 더 쓴다 그러거든요. 블랙커피 한 3-4잔 정도 더 마시면 1일 100kcal 정도 소모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비뇨의학과적으로는 소변 생산량을 많게 하고 배뇨근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뇨근의 반응성을 높인다는 말은 더 적은 용량에서 더 과하게 배뇨근의 방광 반응을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래 실선은 카페인을 복용한 이후고 위에 점선은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더 낮은 용량에서 더 심하게 소변 마려운 기분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뇨근의 반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광이 수축할 때 압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빨간색 그래프가 카페인을 복용한 상태인데 카페인을 복용하면 많이 마렵다 이후에 갑자기 방광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 마렵다라고 느낄 때 갑자기 배뇨근압이 증가하게 되면 절박뇨를 느끼게 됩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절박뇨, 절박뇨실금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카페인 섭취는 소변 생산량을 늘리고 방광의 민감도를 상승시켜서 빈뇨와 절박뇨를 악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평균 300mg의 카페인 섭취, 그러니까 커피 2-3잔 정도를 드시면 소변량이 약 7% 정도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 효과는 약한 이뇨제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100 내지 150mg 정도의 작은 용량에서도 소변이 마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만큼의 소변량이 늘어나는 걸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고용량의 카페인, 그러니까 하루에 600mg 이상, 진한 커피 5-6잔 이상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소변량이 4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커피 2-3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체내 수분 밸런스가 깨질
정도는 아니에요. 마시고 나서 빠르게 이뇨작용이 발생을 하니까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 즉 절박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번의 커피 2잔 정도를 바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절박뇨와 야간뇨가 악화된다 그래요. 반대로 카페인 섭취를 100mg 이하로 제한을 한다면 화장실에 마렵다 싶으면 바로 가셔야 되는 그런 절박뇨 증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카페인 250mg, 아메리카노 2잔 이상 드시면 배뇨 증상이 악화될 확률이 2배라고 그래요. 특히 야간뇨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커피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 자체를 악화시키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자주 가고 참기 어려운 전립선 비대증의 자극 증상을 더 심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소변이 아니더라도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커피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낮 동안에 400mg의 카페인 섭취, 즉 드립커피 3-4잔 정도를 드신다면 수면 효율이 7% 정도 줄어들고 약 40%까지도 효율적인 수면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리고 수면 중 각성이나 뒤척임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커피가 숙면을 방해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카페인의 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반감기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본다면 커피를 드시고 6시간 이후에도 섭취한 카페인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몸에 남아서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취침 전 6시간 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2시에는 아예 카페인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각성 효과, 이뇨작용, 그리고 추가적인 수분 섭취로 밤에 소변 생산량도 많아지고 야간뇨도 심해집니다. 지금 커피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정리하면 건강한 성인에서 커피 한 2-3잔 정도 드시는 거는 건강에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뇨 증상, 특히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커피를 제한하시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개선시키실 수가 있어요. 커피를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연한 커피 1-2잔 정도, 그거는 가급적 오전에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 효과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지속될 수 있으니까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오후 2시 이후 적어도 취침하기 6시간 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